안녕하세요. 건쌤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서 건나물TV 최초로 추석 선물 상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수익금 전부를 기부할 목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뜻깊은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공동 구매할 제품은요, 호주산 블랙다이닝 와규인데요. 블랙다이닝 와규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던데 MB7에서 9등급이라고 하면요, 최고 등급으로 유명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납품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한우로 치자면 2+1 정도 되는 등급이라고 하네요. 제품 구성은 600g 한 근과 1kg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600g 한 근은 시중에서는 1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공동 구매를 하시게 되면 89,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1kg는 시중가 19만 원인데요. 12만 5천 원에 약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실 분들에게나 또 오래간만에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에 건나물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매 일정은요, 오늘부터 돌아오는 9월 2일 낮 12시까지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동구매 방법은요, 더보기란에 전용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셔야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즐겁고 멋진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단 것을 먹으면 무조건 당뇨에 걸리는 걸까요? 그래서 당뇨가 오기 전 미리 체크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당뇨에 걸리기 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당뇨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아서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걸쳐 나쁜 생활 습관과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혈당 조절 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는 보통 발병 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발병 전 단계가 있었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의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므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진료를 받을 때 혈당 검사를 해보고 나서야 진단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를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당뇨병 전 단계를 알 수 있는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미리 체크해 보시고 미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뇨면 당뇨고 아니면 아닌 거지, 당뇨 전 단계는 또 뭐예요? 당뇨 전 단계를 내당능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습관과 연관이 아주 깊고요. 당뇨는 병이 아닌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가 시작되어서 10여 년이 지나게 되면은요,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어서 주로 모세혈관이 많은 망막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 콩팥을 망가뜨려서 심부전에 이르기까지 혈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당뇨 전 단계는 정상은 아니지만요, 당뇨도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흔히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 즉 식후 고혈당으로 나뉩니다. 아침 공복시 혈당이요, 100에서 125 미만이면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고요. 126이 넘게 되면은 당뇨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복 시 75g의 포도당을 섭취한 지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미만이면 내당능 장애라고 하고요. 200이 넘으면 당뇨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3, 4개월 내에 혈액 내 당의 농도를 이야기하는 당화혈색소는요, 5.7에서 6.4%이면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 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요, 13.8%인데요. 당뇨 전 단계도 26.9%나 된다고 하니까 유병률의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 등 당뇨 전 단계가 있다면요, 언제 심각한 당뇨로 진행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요. 미리미리 부지런히 관리해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당능 장애가 있을 때는요, 정상 혈당치인 경우에 비해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10%에서 4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내당능 장애라고 진단된 때부터 당 소비가 많은 근육이 중요하므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과체중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인 경우에는요, 체중과 체지방량을 줄이시고요, 근육량이 낮은 경우에는요, 근육량을 늘리시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다 증상인데요. 다른 증상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다의 첫 번째는요, 다갈 또는 다음인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드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혈액을 묽게 하여서 혈액순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모두 혈액순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공급 없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탈수를 일으키게 되고 또 평소보다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다갈 또는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는요, 다뇨입니다. 앞에서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 혈당 수치가 높을 때 과도한 당분을 우리 몸 밖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변량이나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도 그렇고 다뇨도 그렇고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셔야 하고요. 우리 몸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식이 있는데요. 다음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량이 늘어나거나 식사 후에도 과자라든지 빵 같은 것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포도당이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혈액에서 자꾸 쌓이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어서 오히려 공복감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공복감이 나타나 다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을 더욱 높이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에는요,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내에 3kg에서 4kg 이상 체중이 늘어났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당뇨 전 단계가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당뇨 자체가 오래되게 되면요, 많이 드셔도요, 살이 빠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 보니 살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과도한 혈당으로 인해서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어서 주로 복부 쪽으로 쌓아두게 되어가지고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은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반면에 배만 볼록 나오는 일명 외계인 ET처럼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남편분이 생각나시죠? 네 번째로는요, 피곤함과 무기력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요, 몸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배출되다 보니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쉽게 피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혈액순환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조차 회복이 더 더뎌질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위험이 커지게 되어서 염증의 반복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상처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서요, 손발 저림이라든지 떨림 및 따끔거림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쥐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경병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더욱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과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민감하신 분들은요, 혈당이 높아지면 약간의 미열을 동반한 가려움증을 느끼기 때문에 과식을 했을 때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요, 혹시 내가 당뇨가 아닌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강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식이요법이고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운동요법을 병행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 주어도요. 당뇨의 위험을 약 60% 이상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비만이라면 체중을 약 5에서 7kg 정도 줄이시고요. 가급적이면 표준 체중에 가깝게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주일 사이에 약 150분 이상 빠른 걷기를 하게 되면요 혈당을 낮출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꼭 식후에 하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요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식사 시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당 섭취는 줄이시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늘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 전 단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정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